자, 쉽고 재미있는 금융 뉴스를 네. 또 이번 주에도 전해주시겠죠?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키워드 빠르게 보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공공매입, 한전채냐 한전주냐, 나스닥 ETF냐 차이나 ETF냐. 자, 오늘은 뭐 투자 비결, 투자 비법이 또 많이 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공공매입은 뭐 뭔지 잘 알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이슈부터 얘기해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천 미추홀에 이어서 화성 동탄까지 번졌는데 네. 이걸로 끝이 아닐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기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자, 피해 줄일 수 있는 대책 빨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제 나왔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네. 일단은 이번에 피해본 그 전세 주택들에 대해서는 경매를 중단하라. 넣지 마라 네. 하고 이미 경매에 넣었다 하더라도 일단 멈춰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일단 말이고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게 어제였습니다. 이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한테 우선 현황 파악을 한 거예요. 이번에 피해본 집들이 어디냐. 그래서 그 주소를 쭉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체 금융권에 이제 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기 어떻게 된 건지 이 계략적은 아시죠? 네. 그 못된 녀석들이 일단 전세 보증금도 떼어 먹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갖고 있는 그 집도 다 대출을 채워 놓고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날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출을 실행해 줬던 금융기관들은 이자를 계속 안 내고 있잖아요. 이 사기범들이. 그러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그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채권 추심을 하는 건데 일단 금감원이 일단은 경매 넣지 마. 채권 추심하지 마라고 해서 금융권들도 우리도 동참하겠다. 네. 뭐 자이든 타이든 동참하겠다고 해서 약 6개월간 이제 앞으로 이 피해를 본 주택들은 경매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거주권, 주거권이라고 하죠. 6개월 정도는 우리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해당 집에서 살 수는 있게 되는 건데, 자 이게 그야말로 미봉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6개월이 그 피해 본 분들한테는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 6개월도 지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해법, 뭐 좀 더 좋은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든가 또 오늘 키워드로 뽑았던 공공 매입 뭐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미님도 경매 중단하면 채권자들 권리 침해라고 반발 나올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네. 이게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중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고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권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금감원이 지도를 하니까 동참을 하는데 이 채권을 받아간 사채 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추심 업체가 있죠. 추심 NPL 업체라든가 업체들이 있죠. 예. 그런 데들은 뭐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를 않으니까 그냥 오늘 또 경매가 진행된 것도 맞습니다. 있다고 오늘도 하더라고요. 경매가 이미 들어갔고요. 예. 하고 그래서 이 형평성도 나오는 게 대통령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경매 해버린 낙찰을 경우도 해버려서 있고. 막 그 새로운 집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또 그 논란도 계속 여러 있는 가지 것 논란이 같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미봉책인 겁니다. 그냥 6개월 동안 시간을 벌어서 그 6개월 시간 안에 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진짜 묘안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매수권 이거는 좀 피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서 댓글도 많이 나왔는데 은행도 채권자고요. 또 선의의 채권자들이 있는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안 하면 원래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자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그 사기꾼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기꾼들이 내야 할 짐을 이 채권 뭐 은행이든 금고든 이 채권자들이 일단 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제 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말 뭐 이런 걸로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끄는 것도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TF팀이 구성돼서 법이 있어야 하나가 그 명분이 쓰거든요. 뭘 할 때에도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나온 해법이 이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자. 네. 뭐냐면 이제 집들이 다 경매로 가잖아요. 하고 지금 거의 이 처참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매 전문 업자들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웬 거냐 하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이 기존에 피해본 세입자에게 먼저 낙찰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네. 부여를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일단 돈이 없잖아요. 게다가 보증금도 이미 날렸는데 네. 그럴 때 낙찰 대출을 아주 저리에 해주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주거권을 확보하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좀 현재까지 가장 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좀 피해자분들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죠. 보증금을 지금 어떻게든 찾고 싶은데 보증금 얘기는 없이 또 빚을 지는 거잖아요. 빚을 져서 그 집을 사라는 거고요. 또 그 집이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거기 들어갔던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또 낙찰을 받아서 사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현재 피해자 연대나 이쪽에서는 이제 오늘 키워드로 나온 공공 매입이라는 걸 이제 꺼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는 선을 좀 긋고 있고요. 네.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사나님도 그런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낙찰 우선권 주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다 이러셨는데 이게 우선권 준다는 게 현실적이지만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이지만 그러면 2억 원의 몇억 원의 대출, 낙찰금 내기 위한 경락금 내기 위한 또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보증금 날렸는데 그 빚을 또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부는 왜 이렇게 우선 매수권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그 채권자들 압박해서 6개월 연장, 1년 연장 이거를 할 수가 없죠. 6개월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해본 분들의 적어도 살 권리, 주거권을 이분들이 어디서 가서 삽니까? 보증금 날리면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공공 매입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세금으로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줘라 이런 얘기인데 네. 이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희룡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을 완전히 좀 근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아마 워딩으로도 헤드라인이 많이 뽑혔는데 예. 무슨 돈으로 또 그 집을 얼마에 얼마에. 사라는 말이냐라고 네. 이제 반문을 했다라고 했죠. 이제 공공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피해본 주택들을 다 정부가 떠안는다는 거죠. 재정이든 뭐든 캔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하면 이제 피해자들을 그 집에서 그냥 살게끔 해주게 되는데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임대인이 보면. 되는 네. 건데 이 이제 공공 매입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또 누굴 좋게 만드냐면 사기꾼들한테 우선 완전한 면죄부를 면죄부를 주는 거죠. 네. 예, 사기꾼을 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사기꾼이 한 잘못을 재정이 지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그 집에 잡혀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 금융기관 데겠죠. 같은 것들을 정부가 돈으로 그 사람 메워 주고 그 빚을 거기다 그 갚아주는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피해 보상이 이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피해 본 분들만 진짜 재정을 써서 딱 해결이 된다면은 되겠지만 이제 그 앞에 네. 예, 있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공공 매입은 일단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계속해서 지금 태핑하는 거죠. 여론을 한 번씩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돈이 먼저 가면 네. 그 돈을 주고 났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택은 또 가능하지만 네. 어떤 주택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을 수도 전세가 있잖아요. 다 네.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또 앞이 뭐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 매입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하고 더욱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어젯밤인가요? 부산에서 또 뭐 네. 80채 피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끝없이 공공 매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돈을 쓸 때도 우리가 몇 채 기준을 잡고 예산을 잡고 써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그래 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공공 매입을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벌써 너무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라도 이런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정부는 조금 더 네. 일단 선은 걷다. 여기까지 좀 이제 뉴스 스트레이트 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 석고찌개님이 그래서 예전부터 갭 투자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묵살했다가 이 꼴이 난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 갭 투자로 막 몇십 채를 샀네, 뭐 영끌 갭 투자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자기 자본 없이 돈을 이렇게 많이 사서 전세로 돌리는 게 거에 대한 그 문제점, 우려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언론에서도. 그래서 좀 대책이 그때부터 좀 만들어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특별법에 만드는 명분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지영 기자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는 게 네. 분명히 한 카테고리에 있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도 실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있다고 보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주택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식의 법을 만드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법을 만들되 어떤 조항으로 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국회의원들의 큰 숙제이자 임무이자 지금 네. 딴 거 하지 말고 이거에 집중을 다 좀 좀 해야 될 했으면 것 같아요. 좋겠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피해 지금 규모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일단 이 다 벌어놓은 모여야죠, 시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예. 모든 다 뭐 알고 계신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지식을 총동원해서 집단지성으로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에 좀 동의하는데 네. 조금 전에 서영찬님이 건축 사기범, 빌라 사기범이라고 바꿔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빌라왕, 전 안 씁니다. 그래서 건축왕 그때 몇 이런 번 얘기 많이 쓰잖아요. 사기꾼. 예, 예. 예. 네, 건축 사기꾼, 빌라 사기꾼 이렇게 저희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악질이죠. 악질이죠. 네.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 네. 진짜.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 피해자를 도와주려면 악마를 먼저 도와줘야 그럼요. 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를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전채 대 한전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채는 한번 다뤘었어요. 네. 한국전력의 채권,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데 네. 이게 요즘 부자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한전채 얘기는 저희가 한번 했었으니까 네.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 투성이잖아요. 작년에 30조가 넘는 네. 적자. 올해도 이대로 가면 한 15조 이상 적자입니다. 이게 엉망인 회사가 됐으니까 운영 자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채 금리가 워낙 그 레고랜드 터지고 돈이 말라서 6%대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 한전채는 트리플 A 등급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4분기에 한전채, 한국전력 채권이 10조 원이 팔렸었는데요. 올 1월부터 3월까지가 7조 원 이상. 네. 지금 4월까지 8조 원어치가 또 팔렸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보니까 한전채 지금 금리가 3% 가려고 하다 지금 4% 다시 위로 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망하겠습니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데 4%의 금리고 이게 거의 국채랑 다르게 3개월마다 이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동성이 좋아요. 이자가 3개월마다 따박따박 떨어지니까 요즘 증권사에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한전채 없냐? 한전채 사고 싶다. 한전채 하면서 지금 이제 개인 큰 손들도 한전채 사러 다 이제 가세를 하고 뭐 이런 경제 채널이나 유튜브 보니까 뭐 재테크 수단으로 또 한전채가. 한전채를 또 아예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참 이게 전기요금 안 올리면서 이게 또 왜곡이 그러니까요.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금리를 또 확보해 주게 되는 이거를 그런 어떻게 상황이 봐야 될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전채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에스미님 또 채권 시장 자금 다 빨아먹는 것 같던데요. 네. 올해 벌써 몇 조 발행이나 올해 9조 원 가까이 지금 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12조 원어치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네. 9조 원을 발행했고 채권 시장 자금이 일이 다 블랙홀처럼 들어가고 있는 거 맞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예. 트리플 A 등급 다른 채권 네. 지금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트리플 A에서 4.3 주면 없으니까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자 말입니다. 3개월마다 네.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뭐 개인들이기 때문에 발행 금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좋죠. 예. 그러니까요. 참 그래도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전력 주가는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네. 5만 원이었던 적도 있고 3만 원이었던 6만 원도 있었어요. 네. 6만 원. 예. 근데 지금 1월 31일 이후에 계속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네.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죠. 다 아는 그 적자투성이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빚만 더 많고. 중요한 건 적자를 해결하려면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올려밖에 방법이 없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것 같지 않고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정치인들을 봐왔을 때는 내년 총선까지도 진짜 이 사람들이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래서 6만 원대였던 그 한국전력의 주가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지금 17,000원, 18,000원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철준의 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채권으로 지금 접근한다기보다 네. 저라면 네. 저는 한전이라는 주식을 오히려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바닥일 때. 바닥일 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한전이 여유로운 마음과 좀 유동성이 있다면 꽤 괜찮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돈 이제 100만 원이 있어요. 네. 10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으로 할까요? 이게 어찌 됐건 유가가 대폭락하지 않으면 안 올려 했죠. 내년 총선 이후에는 올려야 돼요. 올리긴 예. 올리니까. 올리기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재가 예정돼 있는. 효제가 예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다음 달에 3분기 또 안 올립니다 하면 주가 또한 5% 빠지겠죠. 그렇지만 올리긴 올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만 여유로우냐 하면은 10등분을 하는 거예요. 12등분 해야 되겠구나. 네. 내년 한 달에 내년 하나씩, 4월이니까. 하나씩. 예, 네. 그러니까 내 돈이 만약에 120만 원이 있다면 1,200만 원이 있다면 그냥 이달에 100만 원어치 한전 거. 4월 20일 날 그냥 눈 감고 날짜도 보지 마고요. 5월에 12분의 1, 6월에 12분의 1, 7월에 12분의 1.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내년 총선까지 진짜 안 올리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네. 그러나 올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투자법 때문에 저는 지금 막 한전채 막 얘기하고 막 부자들이 한전채 주세요. 증권사에 왜 없어요? 물량은 이미 다 더 쓸어갔으니까 하겠지만 오히려 한국전력 채권, 한국전력 주식이 지금 같이 출발한다면 저는 주식이다. 1년에 4%? 제가 뭐 투자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접근을 한 번도 우리가 고려해 보시라.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에스미님도 정지 투자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적립식 그렇다니까요. 투자. 예, 이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안 망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하시네요. 맥락. 네. 그다음에 전기료를 결국은 결국은 올린다. 올린다. 네. 올릴 때까지는 괴롭죠. 네. 계속 떨어질 테니까 주가가. 그러나 올린다. 올릴 때까지 그냥 적립식 투자로 묻어둬라. 네. 참. 아니 묻어도라기보다는 계속 정립을 하는 정립을 거죠. 하는 거죠, 예, 정립식으로. 라는 접근법. 네. 예, 그래서 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습수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전채만 지금 막 재테크랑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발상의 전환. 발상의 예, 한국전력 주식이 한때는 이거 왜 네? 약간 씁쓸하지? 5만 원, 6만 원이 어떤 그런 주식이 지금 만 원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약간 씁쓸한데요, 근데? 하고 또 하나가 네. 한국전력은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네. 뭘 항상 사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기본 베이스가 원화 달러 강세, 약세를 달러 이야기하고 약세.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내년 총선이 끝났는데 또 정치 논리가 또 들어가서 예. 대선까지 그래도 안 올리면은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그럼 좀 이 12번 정립이 안 될까요? 한 예. 48회? 그러나 올려야죠. 내년 네, 총선 언젠가는 이후에는. 올릴 겁니다. 예, 이 네. 지금 왜곡이잖아요. 한전채도 네. 왜곡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삐까뻔쩍님도 한전 투자하자 정립식으로. 자, 무슨 펀드라도 만들까요?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전채 살 때가 아니고 한전주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그 미래는 아름답다님이 언젠가는 오른다가 아니라 저의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는 전기료 올린다. 올린다. 전기료를 올린다. 그러면 전기료를 올리면 네, 한전 주식은 주가도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 오른다도 이거네요. 맞네요. 네네.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참나. 아, 주식 투자 그러면 한전 주식 투자. 네. 즉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의견이신 그런 뭐 건가요? 추천 이런 거 절대 그런 네, 방송 저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아닙니다. 생각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발상의 발상의 전환. 전환. 한전채로만 너무 자금이 몰리면 채권 시장의 자금도 경색이 될 수 있고 네. 자금이 또 경색이 되면 네. 또 그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네. 저가일 때 근데 또 한번 내일 또 고려해 이렇게 봅시다. 몰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게 올려야 뭐가 나옵니다. 전기료 안 올리다가 지금 17,000원 된 거, 18,000원 된 거예요. 네. 저 주식이. 그러니까 아, 네네. 그 고통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노다지 펀드를 만들자 그러시네요. 노다지 프리데스크 펀드. 전기료가 올라갈 때까지 한전 주식을 야금야금 사는 노다지 근데 프리데스크. 야금이 포인트죠. 네, 야금이 야금. 포인트입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네. 자, 그런데 근데 이건 뭐죠? 이 패널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는 뭐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적 있으세요? 용님 누구를 생각하시는 누구를 겁니까? 이런 거 안 네, 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자.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스닥 ETF냐, 차이냐, 아이고 왜 발음이 이상합니다. 차이나 ETF냐. 이게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얘기 갖고 네, 오신 맞습니다. 건가요? 오늘 뉴스가 그 있었죠. 중학개미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왜 떠나오지? 이제 좀 투자할 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던데. 주식에 좀 무서운 말이 피를 먹고 자란다 하고 누구의 손실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게 정말 주식판이고요. 네. 그게 극대화되는 게 선물 옵션 같은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내가 버티다가 손절을 쳤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딱 그 종목을 봤더니 올라 있어요. 네. 네, 그런 빨간 경험을 맛이 막. 네. 마치 나만 노리는 것 같은 그런 투자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키워드를 왜 갖고 왔냐면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 서학개미, 뭐 일본에 투자하는 걸 일학개미, 우리 한국은 동학개미,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을 이제 중학개미라는 중학개미.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연초 이후에 1,400억 손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매달 거의 400억, 300억, 많을 때는 500억 이상 이제 로스컷 손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이분들이 이제 중국 증시는 못 해먹겠다. 그 이유가 아마 진짜 작년 한 해 버티시기 힘들었었을 겁니다. 웬만한 중국 주식 기업들이 이 코로나 봉쇄 터지면서 최악의 국면이었었고요. 네. 그게 그나마 지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워낙 뒤셨으니까 그때 뭐 마이너스 50%, 60% 하던 게 지금 이제 막 마이너스 15%까지 많이 이제 복구는 됐지만 야 이쯤이면 됐어라고 하고 그동안 버텨주셨던 중학개미들이 이제 속속속 빠져들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이제 첫 번째 드는 아주 정성적인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이제 컷을 했잖아요. 손절을 치고 빠져나왔다라는 얘기는 실은 주식 메커니즘에서 보면 이 떠나는 중학개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네. 이건 좀 기회가 찾아오고 있나라는 발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고서, 뭐 엊그제 우리가 지난주에 중국 경제 성장률 4.5%도 얘기했고 그게 좀 뜨뜻미지근했다 시장 반응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나오는 여타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평가들이 나쁘지가 또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이 수급과 재료 두 개를 맞춰서 나스닥 ETF를 살 것이냐, 차이나 ETF를 살 것이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네. 오늘 드디어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한국 경제도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네. 우리 이틀 전에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도 하반기면은 리오프닝 효과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럼 네. 이제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경기 부양이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으로 있기 때문에 훈풍이 지금 안 불고 있는데 이번에 ADB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여타가 이 정도의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면 결국 훈풍이 불 수밖에는 없다 하고 그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제조업을 보면 중국에 코로나 봉쇄 때 쌓아놓던 재고가 이제 다 소진이 예. 됐거든요. 여러분 주식할 때는 재고가 소진돼 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재고를 이제 쌓기 시작해야 그렇죠. 되는 이런 타이밍에 여기 제조업 엔진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주식은 그러면 보통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먼저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300, 3,500 그 라인이 있거든요. 3,500 라인을 빨리 뚫느냐, 요게 봐야 되겠고 우리 원달러 환율 위안화 이렇게 하면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지기는 한데 지금 달러 떨어지는 거 대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안화 강세라든가 원화 강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아까 댓글도 주셨는데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인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불안하다인데 얘를 돌려치기 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중국이 돌아서는 것밖에는 네.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곧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훈풍이 결국 이쪽 지역 신흥국에도 다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너 지금 나스닥 미국 ETF 살래 중국 ETF 살래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한 뭐 1년 반 2년짜리입니다. 그럼 저는 중국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은요 주식을 길게 시계열로 놓고 보면 미국이 한번 크게 좋았다고 네. 그러다가 신흥국이 한번 맞아요. 좋고요. 맞아요. 또 미국이 좋았고 신흥국이 좋고 네. 주식이 되게 공평하게 이게 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실은 뭐냐면 달러 강세일 때 미국이 먹고 달러 약세일 때 달러가 빠져나와서 신흥국을 부풀리고 다시 신흥국이 망하면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이 잘하고 미국 신흥국인데 지금 미국이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턴이 이제 신흥국 신흥국 턴으로 오야 되고 이 조건은 달러 약세. 요 트리거만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지금 달러 약세, 그럼 달러가 강세일 땐 미국, 근데 달러가 약세일 땐인데 지금 달러 신흥국, 약세, 예. 신흥국, 달러 약세에 비해 위안화 강세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있으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그 라가르드 유럽 네. 중앙은행 총재가 한 말이 좀 떠오릅니다. 네.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저께죠. 네. 네.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가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요. 달러화와 연결된 금융 제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다른 결의 얘기지만 네. 어쨌든 좀 같은 결론이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라가르드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어디서 한 말이냐면 뉴욕 한복판에서 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뭐 지금 기축통화지만 이걸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지금 너네 미국과 중국이 계속 패권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미국을 블레임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공급망 파괴되고 물가를 더 끌어올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 그건 결국 뭘 인용을 하냐면 미국 너네는 달러 갖고 있지. 근데 중국과 이쪽 팀은 원자재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공급망 파괴라 불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자재 무기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오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좀 자제해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에 미국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고요. 그런 일이 좀 많이 봤죠. 사우디의 빈살만이 오히려 예. 바이든을 완전 저기 천도꾸러기 취급하고 이런 지금 미국. 근데 미국이 최근 하는 짓을 보면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하게 진짜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미국이지 또 하겠지만은 진짜 많이 진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 기축통화 달러죠. 달러는 또 미국이 금과의 연결고리도 끊었습니다. 금태한 제도도 아니에요. 맞아요. 법정 채무한도라는 진짜 쇼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이 모여서 빚 더 내자 그럼 더 찍고요. 더 내자 하고 더 찍고 그게 지금
빵원 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라는 사경의 빚을 미국이 지금 지게 되게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또 한번 달러로 뭘 해본다?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왔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뭐 그냥 무턱대고 달러 약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지금 공격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미국이 한 번만 여기서 달러 약세로 수그리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신흥국 쪽에서의 자산 버블의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늘 있죠. 달러 인덱스 100 깨지느냐, 원달러 환율 1240원 깨지느냐를 늘 확인을 하시면서 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에버글로우님이 유럽이 돌아섰다 이러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프랑스 와 네. 에버그룹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이라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갖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바이든이랑 전화하는 것보다 중국 시진핑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영국 정도가 뭐 미국 짝짝꿍인데 영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브렉시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 오히려 친중을 그러니까요. 그 앞선 게 마크롱입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이쪽에 가고 있어서 최근에 또 중국이 한 일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화해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중동 패권을 이 중국이 먹으려고 가져갔죠. 들어가니까 마크롱이 나도 들어갈게. 너네가 중국 들어갈 때 우리도 들어갈게. 이제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유럽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라가르도 총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한 것도 네. 유럽이 미국과의 그 외교 정치 외교적인 거기서 약간 궤도를 바꾼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팀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들죠. 좁아지는 미국, 거죠. 영국, 일본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일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일본도 지금 턱 밑에 찬 게 언제까지 이제 구로다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로다도 없어. 새로운 총재 왔잖아요. 그 엔화 가지고 미 국채 사주는 그 한계가 올 것 같거든요. 저 일본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네.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또 이 국제 정세도 급변하는 이 와중에 급변하네요. 지금 4월 26일 한미 윤석열 정상회담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죠. 네. 경제 쪽에서 짧게 요거만 할까요? 네. 제가 바람은 현대차, 기아차 이 전기차 보조금만 이거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네. 오면 대박 터질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해내기를. 진짜 뭐 이거 정치 이런 거 떠나서 꼭 그거 하나 좀 네. 꽉 확실히만 해온다면은 진짜 쾌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경제 사절단도 굉장히 대규모가 가던데 네. 경제적인 쾌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는 네. 지금 미국과 그 동맹이었던 유럽, 우방, 우리가 서방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서방이 좀 국가들도 바뀌었어요. 네. 지금 좀 이 톤이 네. 바뀌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여기도 톤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더 이상 기축통화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자긍심을 갖고 좀 세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건 이제 정치 네, 쪽에서 우리가 정치 한번 하고요. 쪽에선 네. 경제에서는 꼭 실리를 챙겨 전기차 보시되 보조금. 네, 전기차 보조금. 네. 화이팅. 그럼 결론은 어쨌든 차이나 ETF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미국 증시를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네. 항상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잠잠할 때는 진짜 안 올라요. 하고 그 대비 신흥국이 엄청 올랐던. 네. 전 이 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이나 ETF를 힘을 좀 실어주신다는 건 중국이 잘 되면 하반기에 우리에게도 예.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는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재미있는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